자, 여러분 12주차 4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행기지 진도 나가는 판 있죠. 진도 나가는 계획 중에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요 중에 아직 남은 거 있습니다. 이게 열거형이라든지 함수 포인터, 펑션 포인터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유니온 이런 것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거형 유니온 요거는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 포인터 그런 내용은 아마 시간을 봐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기 전에 type def 명령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내가 소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type def 명령어는 비실행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행문이 아니라 비실행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행기지 언어의 문법에 명령어가 비실행문과 실행문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비실행문은 기계어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고 컴파일러에게 이제 어떤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실행문은 이제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실제 CPU가 작동하는 CPU한테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타입 def 명령어는 사용 용도가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가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리더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척 봤을 때 참 프로그램이 읽기 쉬워야 된다는 거죠. 읽기 쉽게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이 타입 def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간단하게 짰습니다. 프로그램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x에다 10 넣어놓고 x에다가 또 100을 추가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x에서 또 10을 빼봅니다. 이런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탁 실행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짜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은 실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상황에서 연출되는 그런 행동 양식, 어떤 상황의 변화를 컴퓨터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짰느냐? 이 X가 사실은 지갑입니다. 지갑에다가 돈을 얼마나 입금시키고 또 출금했느냐 하는 거를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집어넣고 10원 벌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X 플러스 100 하면 뭡니까? 100원 더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110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X 마이너스 10 하면 이거는 10원을 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돈이 100원 남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이 x라고 하는 변수 이름에다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을 좀 부여를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좀 풍부하게 부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type def 문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국에 x에 저장되는 내용이 뭡니까? x에 저장되는 내용이 뭐 만두의 개수입니까? 혹은 자동차의 수입니까? 아니죠. 돈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걸 인티저라고 안 하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멋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우면서 멋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X에 들어간 실질적인 논리적인 의미가 돈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0원 들어갔구나, 100원 들어갔구나, 뭐 10원 빠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해서 나올 때도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켜 나온다는 거죠. 요거 컴파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뭐니가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다 뭐라고 쳐주느냐? type def 이렇게 쳐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type def가 type def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정의된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무슨 타입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앞으로 컴파일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컴파일러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앞으로 내가 money라고 하는 글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텐데 이거 타입이다. 타입 df 뭐의 약자입니까? 타입을 정의한다. 타입 데피니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money라고 하는 타입을 내가 정의해야 할 텐데 컴파일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money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인티저로 다 바꿔주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메인 프로그램에 있는 이 프로그램 속 번역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money라고 하는 글자를 읽으면은 그걸 갖다가 인티저로 바꿔서 컴파일 한다는 거죠. 근데 컴파일러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최소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읽거나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money네 여기 돈이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가독성, 리더빌리티를 향상시키는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문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결과는 뭐 똑같습니다. 조금 전이라. 이렇게 100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 타입 df 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거형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열거형. 열거형도 이 타입 df처럼 리더빌리티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뉴머레이션 타입, 열거형 이뉴머레이션 타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변수에 들어갈 상수값들을 좀 논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조치하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다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묶어놓고 유니온에 대한 이해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또 이제 인티저 x 이렇게 쳤습니다. 인티저 x 치고 x에 0, 또 x에 뭐 4 이렇게 쳤다는 거죠. 이렇게 치고 나서 어떻게 프로그램 하느냐? if x가 0이면 이렇게 프로그램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else if x가 1이면 뭐겠습니까? x가 1이면 출력을 하기를 이렇게 프로그램 한다는 겁니다. 여기 x가 월요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거죠. 요거 사실은 여기 이품은 블락을 정확하게 자르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7개의 이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사실은 그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 else if 해가지고 else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수, 목, 금,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칩시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이 부문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 부문이 따로따로 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에다 0 넣었다는 거죠.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x에다 또 다시 4로 바꿨어요. 4로 바꾸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화수목금 토요일입니다. 같이 켜 나오겠죠. 그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컴파일로 실행.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 x에다가 0입니다. 라고 하면은 x에다 0입니다. 해봅시다. x에다 0입니다. 하면은 당연히 뭐가 찍혀 나왔습니까? 일요일입니다. 라고 찍혀 나올 겁니다. 일요일인데 일요일 다음날에 x 플러스 이렇게 했다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면 하루가 지난 거죠. 그죠? 하루가 지났으니까
컴파일러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월요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월화수목금토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x라고 하는 변수를 쓰고, 그다음 월화수목금토일은 숫자 0, 1, 2, 3, 4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티저죠, 그죠? 인티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걸 다 보면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이 세 줄만 읽고성 이 x가 요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가 하는 거를 이해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냥 뭐 x를 비워놨다가 거기다 1 더했네 이런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도 이 x라고 하는 게 요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이게 x만 요일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변수 yz도 요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 변수 yz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자, 어떤 함수에서 이 함수에서 인티저 y랑 z라고 하는 이걸 쓰는데, 이 yz에도 내가 뭘 하고 싶으냐면은 y에다가 Sunday를 넣어라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z에다가는 Tuesday를 넣어라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이걸 인티저라고 여기다 찍지는 말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메인 프로그램에서 x만 요일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 f라고 하는 함수에서도 yz라고 하는 변수를 요일을 나타내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자, 뭐가 불편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글자를 한번 또 써줘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도 이럴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뉴머레이션을 매번 나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불편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을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꼭 지켜야 될 일종의 그 관습이 뭐냐면은 코드 중복, 똑같은 코드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거, 그 점을 우리가 좀 버릇을 들여가지고 지켜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type def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써주느냐? type def 아까 했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써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day다라고 이렇게 친다는 겁니다. 자, 이 type def 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앞으로 글자를 day라고 하는 글자를 type인 것처럼 사용을 할 텐데, 그거는 이 day라고 하는 글자는 이런 enumeration type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ype def 문을 쓰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워버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 day다 이렇게 친다는 겁니다. 아까 money라고 치듯이 day다라고 치고,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하면서 day다라고 하고 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좀 보기가 깔끔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헷갈린다라고 하면 뭐 그건 뭐 나는 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들 헷갈린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가독성, 리더빌리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다 하는 거죠. 이뉴머레이션. 사실 이뉴머레이션 타입은 나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인티저로 보통 씁니다. 나도. 근데 특히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할 때는 이런 타입 이름을 자유자재로 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바나 C샵에서는 이뉴머레이션 타입의 중요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긴 되는데 좀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type def 명령어 설명하고 열거형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union이라고 하는 문법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ni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사용 목적이 기억 장소를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유니온이라는 타입은 객체 지향 언어 자바랑 C샵에서는 이제 이 상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뭐 굳이 프로그래밍 할 때 꼭 사용을 안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뭐 한 30년 전에 그 C랭귀지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비싸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기억 장소를 절약을 할까? 이런데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심의 결과로 기억 장소를 절약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그 사무직에서 일을 할 때는 월급을 주는데 금으로 줘요. 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금으로 주니까 뭐 0.5g, 뭐 0.5g 하고 뭐 1.32g 이런 식으로 금으로 월급을 준다는 거죠. 사무직인 사람들은. 그런데 또 현장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준다는 거죠. 뭐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현장직에서 근무할 때는 뭘 이용을 해야 됩니까? 정수를 이용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사무직인 경우에는 이제 0.5g, 1.73g 뭐 이런 식으로 금으로 주니까 실수를 이용해서 더블 넘버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현장직일 때는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더블이랑 인티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장직인 사람은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뭡니까? 그 실수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또 사무직인 사람은 정수를 전혀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한데 그 두 개의 변수가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개가 사용할 때는 다른 건 절대로 사용이 안 되고 또 다른 한 개가 사용할 때는 또 상대편 변수가 절대로 사용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느냐? 기억 장소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용도로 다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가 보라색으로 표현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큰 덩어리는 8바이트짜리 8바이트짜리 공간이에요. 8바이트짜리 공간이라 가지고 좀 큽니다. 자, 왜 크냐? 이 기억 장소를 쓰는데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로 쓸 때는 더블로 쓰고, 더블이 이제 8바이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8바이트짜리인 더블로 사용을 하고, 또 사무직인 경우에 이제 골드로 쓰는 거죠. 현장직인 경우에는 이 8바이트 중에서 4바이트만 이용을 하면서 정수를 집어넣는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 이런 형태의 변수를 만들어줘요. 이 변수의 특징이 뭡니까? 변수 기억 장소는 하나인데 기억 장소 하나를 두 가지 용도로 쓴다는 거죠. 인티저로도 썼다가 더블로도 썼다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그런 테크닉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고, 유니온은 기억 장소를 절약하기 위해서 쓰기는 하지만은 요즘에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는 별로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 프로그래밍 어떻게 하느냐, 그 프로그램 하는 상황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일단 이 셀러리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셀러리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은 유니온 타입으로서 이렇게 더블과 더블 머니, 더블 골드랑 인티저 머니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타입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셀러리 타입을 정의를 하는데 타입 DEF문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타입 DEF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유니온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셀러리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타입 DEF 정의를 하는데 셀러리라고 하는 이름을
이런 유니온으로 유니온 타입으로 이해를 해라 하는 겁니다. 컴파일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타입에는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는 인티저 머니, 그 다음에 더블 골드, 이런 식으로 타입 DF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정의를 할 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타입 DF, 여기죠, 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셀러리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용도가 뭐냐면은 컴파일러에게 앞으로 프로그램에서 셀러리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면은 이런 유니온으로 해석을 해서 일처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져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프로그램 할 때는 타입 df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니온 타입을 정의를 한 거고, 그거를 셀러리라고 이름을 짓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셀러리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셀러리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예를 들어서 현장직이다 라고 합시다. A가 현장직이면은 A가 뭘 받아야 됩니까? 돈으로 받아야지 되죠.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다, 100원을 받았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A에다가 100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셀러리에 이 머니,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필드다라고 해야 된다. 필드라고 하는데, 이 A라고 하는 셀러리에 머니 필드를 이용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은 점을 치고 머니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현장직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은 B점이에요. 내가 B점하고 치니까 여기에 이렇게 다이얼로그 하나 나오면서 variable gold, variable money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컴파일러가 아까 그 유니온을 갖다 이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냥 골드라고 다 치지 말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글자를 치기 싫으면 골드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면 골드가 찍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2.34라고 이렇게 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억 장소 하나를 공유를 해서 원래는 이 A를 위해서 변수가 기억 장소가 2개가 필요하고 B를 위해서 기억 장소가 2개를 필요한데 그냥 1개짜리 기억 장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프린트 F 그래가지고 %t, %f 이렇게 출력을 하면서 여기다가 A.money A.gold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뭐 좀 잘못됐나봐요. 미안합니다. 요거 A.gold가 아니죠. 그죠? A는 골드로 사용을 A라고 하는 사람은 현장직이니까 A에는 골드라고 하는 그런 변수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B라고 썼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은 또 기억장소 하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실수로 쓰고 어떤 때는 정수로 쓰는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기억장소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파생형 중에 일종인데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타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고 뭐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가서 프로그래밍 하면 C랭귀지 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바나 C샵을 할 텐데 거기서는 굳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 상속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니온이라는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어떤 변수가 그러면 현장직이냐 혹은 그 사무직이냐 그걸 갖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요 셀러리라고 하는 데이터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제 그 구별을 해주는 그런 태그가 붙어 다니지 돼요. 근데 그 태그를 붙이려면은 구조체라고 하는 걸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직 구조체에 대한 문법은 내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는 내가 설명을 못 하겠고, 하여튼 이런 정도로 유니언이라는 제도가 유니언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기억 장소 절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비트와이즈 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뭐 문법상에 오퍼레이터,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갖다가 우리가 쭉 연습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몇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요거 갖다 비트와이즈 엔드다라고 한다. 비트와이즈 엔드. 이렇게 짝짝이는 비트와이즈 오어. 요거는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물결 표시, 이거 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틸드는 네게이션이다 그래가지고 원스 컴플리먼트를 구할 때, 우리 옛날에 정수의 표현 방법 중에서 원스 컴플리먼트, 투스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원스 컴플리먼트를 구할 때 쓰는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쉬프트 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왼쪽으로 비트들을 갖다가 옮겨줄 때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으로 비트들을 옮겨줄 때 쓰는 연산자예요. 이것도 쉬프트 연산자인데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쓰는 연산자입니다. 이런 연산자들이 정수형 변수나 혹은 캐릭터 변수에 저장된 비트들, 비트와이즈 연산할 때는 인티저나 캐릭터 변수를 쓰긴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정수나 문자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0101, 1000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적혀져 있는 변수의 내용에다가 여러 가지 연산을 할 때 쓰는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의 목적은 비트 단위의 논리 연산을 하고자 할 때 이걸 쓰는 거고, 이걸 쓰는 이제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뭐냐면은 기억 장소를 절약하기 위한 용도로 씁니다. 기억 장소를 절약하기 위한 용도로 비트 연산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작업, 보통 우리가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어떤 화면을 구성하는 자료 구조는 픽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화면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다 픽셀이에요. 여기 뭐 수천 개의 점들이 행과 열로 배치가, 2000별 행과 영열로 배치가 돼가지고 그 픽셀 하나에다가 010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진수를 저장하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바이트짜리 정보를 기록함으로 해서 뭐 컬러도 표현을 하고 뭐 이제 그 꺼지고 켜지는 거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픽셀에 대한 어떤 연산을 할 때 주로 그래픽 작업을 할 때입니다. 그런 연산을 할 때 이렇게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기타 좀 특이한 경우에 또 연산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 요 두 가지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내가 뭐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비주얼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수업을 할 때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당장에 사용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학기 수업 때 아마 거론할 겁니다. 다음 학기나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수업을 거론할 테고, 비트와이즈 연산의 아주 간단한 행동 양식, 그런 정도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요 비트와이즈 연산의 연산 방법, 그거 간단한 내용은 요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주차 4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